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4일 셀트리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셀트리온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1년, 2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구독자님들이라든지 뭐 주변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좀 무료 체험이라든지 뭐 관련돼서 문의를 좀 계속 주시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 두 가지 양동 전략, 하나는 장기 투자, 계좌 두 개 열어서 하나는 개별 주식 일정 매매 뭐 관련돼서 영상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가장 기본은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마라톤 주식 투자 스터디의 방향성은 스스로 공부하자입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뭐 좀 함께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좀 소정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문을 받고 싶은데, 이제 뭐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고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고 해서 이제 무료 체험을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전략은 뭐 지금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셀트리온만 가져가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 능사일 수도 있고 능사 아닐 수도 있고 항상 변수가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시장 제가 20년 동안 자문을 해봤지만 저 또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죠. 저도 제가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무조건 그냥 스터디만 하자, 이게 능사냐,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공부만 계속 했는데 답이 없는 거죠. 저도 20년 동안 했는데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도 모르거든요. 예. 근데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이 성장할지 떨어질지 하락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무료 체험을 하는데 이제 또 무료 체험만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저도 좀 나름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직이고 운영부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발굴한 이제 몇몇 좋은 종목들,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생체 인식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무료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스터디도 좀 더 하셔서 본인 스스로 뭐 매집을 하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일정 자료, 일정 기간, 뭐 월별로 이슈가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자료 매월 뭐 어떤 일정이, 그래서 일정이 도달하기 전에 이제 이런 걸 좀 카톡방에 초대해서 이제 좀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다음 주 한 주 동안 무료 카톡방을 좀 운영할 생각이고, 거기서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뭐 본인 선택하에 나는 좀 자문이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나는 그냥 혼자 공부하려한다,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시겠죠. 무리하게 자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내가 뭐 제 투자금 500만원인데 뭐 자문비를 내고 투자를 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예. 근데 내가 막 5천에서 1억 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3천 정도 투자하고 있다, 5천 정도 투자하고 있다, 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투자금의 10% 이상에 대한 자문비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뭐 1,000만, 2,000만 원씩 자문 내고 무슨 투자 클럽이라 해서 뭐 내 가지고 뭐 2배, 3배, 4배, 뭐 10배 수익 내드리겠다, 뭐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3개월, 6개월 지나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안 나죠. 갑자기 어떻게 10배가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리고 몰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주식시장에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10배 올라간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2배만 올라가도, 한 달에 2배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데, 그 한 달에 2배 올라가는 종목도 사람들이 절대 몰빵하지 않습니다. 많이 지금 제 방송 보는 분들도
뭐 유사 투자 자문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뭐 랩 어카운트라든지 뭐 ELS 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다 경험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맨날 속아요. 또 10배 만들어준다, 5배 만들어준다 하면 그게 왜 속냐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빨리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 1,000만원 자본 내고, 뭐 엄청난 자본비를 내면, 다 해줄 것 같이 약속, 내가 1,000만원 냈으니까 진짜 되겠지, 여기는. 그러고 이제 덜커덕 합니다. 내가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내가 1,000만원 정도 냈어. 야, 그럼 2억 만들어 주겠지. 그러면 내가 9,000만원 버는 거니까.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뭐 3, 4천 가야 되고요. 코스닥도 뭐 1000, 2000 막 500포인트씩만 올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훌륭한 유사 투자 자문, 뭐 그 훌륭하다는 뭐 투자 자문, 그 훌륭하다는 랩 어카운트, 그 훌륭하다는 모든 것들이 절대 한 종목 몰빵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최소한 3, 4개, 5개 정도 가져가면 코스피가 진짜 1000포인트 올라가면 여기서 3000에서 1000포인트 올라가면 한 30% 올라가 있죠. 정말 잘해봤자 전체 계좌 수익률로는 50% 넘기기 힘들어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십수년 동안 해봤지만 저는 계좌 수익률로 뭐 2배, 3배 만들었다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운용했던 직원들, 뭐 제가 다녔던 증권사,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지인들, 정말 뭐 대주주 오너 뭐 친인척 돼서 내가 뭐 한 종목을 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어부지리로 자기도 기대도 안 했는데 뭐 나 1,000만원 밖에 없어. 대충 1,000만원 사나. 그러고 나서 몰빵해서 올라간 경우는 있지만 내가 1억 있는데 1억을 한 종목이 몰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 소스도 없고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문비가 최대한 쌓야겠죠. 만약에 자문을 받는다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나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얘기 드리는 게 좀 저렴한 자문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뭐 무료 체험을 하거나 뭐 자문을 응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둬서 꼭 대화를 해서 그분이 투자 손실이 있는지 아니면 뭐 현금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 수익인지 그걸 꼭 점검을 해라. 그래서 수익이 나신 분이라든지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은 너희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정가 정책으로 적정 수준에서 자문비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투자 손실이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 정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분들은 할인을 해줘야 되고 최소한 20-30% 정도는 더 할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5천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뭐 자문비를 한 300만 정도 받을 계획이라면 최소한 100만원 까서 200만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실적으로 자문을 받고 하다가 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뭐 저도 신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신도 아니고 저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신이 아닌데 사자마자 다 10% 100% 올라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근데 샀어. 근데 뭐 마이너스 1, 20% 하다가 20-30%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두 달 마이너스 1, 20% 갔다 치자. 근데 회비를 막 한 달에 막 40-50만원씩 100만원씩 내. 그러면 그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예. 근데 1, 20만원 정도 회비를 내. 그러면 좀 마이너스 나더라도 얘네들은 뭔가 좀 고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 한번 믿어보지. 한 번만 더 믿어보지.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좀 기다려 봐주는 거죠. 근데 정말 한 3-4개월 차에 갑자기 마이너스 1, 20%짜리가 뭐 20-30% 급등이 나와가지고 전환하고 수익을 실현해주고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전문가 한 명이 정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사는 거마다 갑자기 막 쿡쿡 떨어지는 거야. 급등주를 하니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리딩했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 2-3년씩 이제 저를 믿고 제가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업무도 많고 제가 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리딩에서 이제 손을 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선발 투수를 하다가 어깨가 이제 좀 많이 무리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현역에서 좀 물러서고 이제 코치 감독, 투수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네들 투수들 신입 투수들 새로운 투수들 아니면 좀 중간급 투수들 교육을 시켜서 야 너네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자. 자꾸 무리하지 마라. 왜 이렇게 급등주를 하냐.
회원님들은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 너네 하루 만에 1%, 5%, 10%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좀 자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걔가 결국에는 제가 물려줬던 방이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내줘서 마지막으로 HLB를 다 수익 실현시켜주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근데 또 역시나 사자마자 마이너스 한 20% 갔습니다. 또 회원도 죽으려고 하죠. 저도 답답하죠. 저는 그냥 은행주나 사주고 그냥 계속 제가 리딩했으면 이 사람들이 고생 안 할 건데. 근데 뭐 은행주 한 2, 3% 수익 내주고 또 회비 막 내고 이러면 얘네들도 답답할 건데. 회비를 많이 내니까 몇백만 원씩 막 3, 400만 원, 4, 500만 원씩 내니까 답답한 거죠. 예. 아이고 그래도 그게 낫는데 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넘겨준 거죠. 근데 걔가 어제 갑자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를 했는데 그 마이너스 20%짜리가 3, 40% 수익을 내고 이제 매도를 했어요. 한 2, 3일 만에 올라오더라고요. 빵빵빵빵 하면서. 그래서 야, 다 정리해라. 정리해서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부 다 데리고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뽕사부의 전설인가? 거기서 짬뽕이랑 탕수육 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 그게 과정이야 제가 봤을 때 한 4,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투자금이 좀 컸기 때문에 뭐 3, 400, 4, 500씩 뭐 많이 버신 분들이 1000만 원까지 또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뭔가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이제 싶은 거죠. 예, 그 친구도 다행이고 회원도 다행이고 다 다행이고.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 난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 그냥 플러스 하는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하는 종목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패를 풀어나가는 거,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데 회비가 너무 과도하면 그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나는 나중에 어떤 너무 지금 절실하다,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무조건 제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상담까지 해줄 수는 없고, 만약에 저희 직원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나는 좀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사님이 그러는데 손실이 큰 사람은 대폭적으로 좀 할인해 준다 했다. 난 그거를 듣고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자문비가 너무 비싸면 그냥 가만히 있으려한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자문을 받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하다가 회비 날리고 투자금 또 마이너스 좀 나면 못 버티고 손절하고 또 이런 믿고 이 신뢰관계 구축이 안 돼버리면 다 박살 날 수 있습니다. 괜히 한 거죠. 회비도 날리고 자기 괜히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양동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또 날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자문비를 책정받아서 충분히 신뢰관계 구축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간다. 나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만 하십시오. 한두 달 해보고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 해지하고 이런 전략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문을 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셀트리온을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자문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셀트리온 몰빵하세요. 셀트리온 뭐 빚네스 하세요. 셀트리온 너무 좋습니다. 뭐 300만원 갑니다. 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저의 방송을 꾸준히 해보신 분은. 저는 늘 조심하셔라. 위험하다. 고평가 상태다. PR, EV, EBITDA, PBR, 그 다음에 외국 바이오 기업들 대비 고평가 상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잘 듣고 전략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한 1, 20%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만약에 30만원에 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 가격대 25에서 30에 샀다 하더라도 자 20일 왔습니다. 20일 왔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분산 투자를 했어. 나 윤성이 지금 마라톤 투자 클럽 마라톤 투자 전략이라는 방송만 계속 봤다고 했을 때 셀트리온 1, 20%, 뭐 은행주 1, 20%,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1, 20% 다양하게 분산 투자했어. 예. 제가 이거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죠. 제가 투자 전략의 가장 기본 원칙 10개명이 뭡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업종별로 10%에서 15%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자입니다. 그럼 바이오 업종에 10% 정도 들어갔어. 1, 20% 들어갔어.
그러면 다른 주, 봐봐. 고배당주, 성장주, 가치주, 4차 산업주, 현금 등으로 많이 나눴다. 그럼 현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얘기한 게 현금 무조건 1, 20% 가지고 있어요. 기본입니다. 지금 현금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 불안해요.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다. 50%. 그럼 이 사람들은 셀트리온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 나 4차 산업주 있다. 가치주 있다. 그럼 나 고배당주 있다. 그럼 은행주 샀단 말이거든요. 그 은행주 예를 들어서 현금 20%, 고배당주 20%, 성장주 20%, 가치주 20%. 그럼 성장주가 뭐죠? 바이오죠. 성장하니까. 그러면 셀트리온 20% 갖고 있어. 그럼 고배당주, 은행주 20% 가지고 있어. 가치주, 뭐 롯데 20%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4차 산업주, 반도체 관련주 20%, 삼성전자 20% 가지고 있어. 현금 20%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고배당주, 은행주 수익 실현하고 셀트리온 5% 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다음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집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문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략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혼자서 잘했다면 굳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도 안 됐어. 나 몰빵 투자했어. 이상한 주식들만 다 사놨어.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체험을 신청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가 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전화번호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하여튼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보시고 질문을 제가 질문을 3가지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맞추셔야 돼요. 답을 못 맞추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3개를 못 맞춘다고 하면 주식을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상을 잘 보시고 하시고 셀트리온을 제가 이제 종가의 분석을 못 해드려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셀트리온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요. 서정진 회장이라고 해도요.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박사들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셀트리온 창업자도 있고요. 셀트리온 회사 IR 직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셀트리온 주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R 기업 주식 공개하는 애들, 기업 주식 관련돼서 상담하는 애들, IR 기관 투자자들 모릅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22만 원 올 거라고 예상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사겠다고 맨날 말했지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사겠습니다. 왜? 너무 좋은 주식이니까 떨어져 주기만 하면 저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저는 자문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매수할 겁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좀 지금은 저도 아리까리 하니까 좀 기다릴게요. 지금 당장 저는 자문해드릴 의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왔어요. 자, 여기서 한번은 도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자문해드린 분들께는 차례 자문해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3-4번 정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카톡으로도 근데 수익이 크진 않았어요. 한 3%대로 한 2-3번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번에 20만원 급락하면서 한 3차례 정도 기회가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셀트리온이 또 수익을 좀 주더라고요. 셀트리온으로는 제가 자문을 해드려서 단 한 차례도 손실 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미친듯이 매일같이 셀트리온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저도 공부가 된 거죠. 맨날 보고 호가창 보고 얘 좀 요런 성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맨날 불 같은 애는 조금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길이 확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반등이 강하게 오더라. 그러니까 빠진 날 사면 먹더라. 계속 본 거죠. 요때 너무 많이 봤죠. 이때도 몇 차례 수익을 내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2번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요날 바로 사서 이거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먹고요. 2번 먹었습니다. 여기에도 3%씩 2번 먹었어요. 그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근데도 셀트리온을 수차례 봤기 때문에 여기서 2번 먹었습니다. 여기서 2번 먹었어요. 총 4번 수익 실현했습니다.
한 몇 달이죠? 한 5개월 동안.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맨날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놓고 그냥 셀트리온 수익 실현하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 한 번, 그냥 또 빠지길래 또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잘 모르겠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 두 번, 총 4번 정도씩 실현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뭐죠? 셀트리온을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냉정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성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지. 100만 원 가고 200만 원 가면 못 팔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못 팔았겠죠. 25만 원에 샀었는데 100만 원 가는데 어떻게 팔아요? 못 팝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20만 원에 사더라도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 팔자.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 팔자. 근데 이번에는 왜 3%밖에 안 냈냐? 지금은 3%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변동성 장에는 언제든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으니까 또 떨어질 거야. 야, 이게 웬 떡이냐고 또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또 팔면 또 수익 실현합니다. 지금 또 현금 갖고 있거든요. 그럼 또 사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얘기하죠. 21만 원 언저리면 와라. 21만 원 와라. 저는 맨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1만 원대 오면 사면 먹는 거거든요. 왜? 셀트리온은 회사가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융투자든 외국인이든 뭐 연기금이든 늘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대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기 자금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양동 전략. 장기로 가는 건 장기로 하고, 단기로 가는 건 단기로 하고. 근데 저는 지금은 굉장히 단기적인 접근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어제 실적 점검했는데 실적 엉망진창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은 실적이 엉망진창인데 외국인들은 계속 입질 들어오고 있거든요. 뭘까? 왜? 이유를 고민하는 거죠. 저도 얘네들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오지? 아니 진짜 리포트는 엉망진창 쓰레기로 내놓고 막 실적 엉망진창 된다 해놓고 근데 뭐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잖아. 너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리포트를 내고 더 빼려나?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괜히 자료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좀 됐나?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전후로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떨어뜨린 거고, 이 떨어뜨린 거를 지금 네이키드 숏셀링, 그냥 숏셀링 뭐 다 했겠죠. 그러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파는 것도 수익 실현이지만 공매도 친 애들이 다시 숏커버링 들어오는 것도 수익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매수는 숏셀링에 대한 숏커버링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냥 요거 자꾸 사거든요. 요거는 숏커버링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숏커버링 하면서 그럼 바보냐 멍청이냐? 숏커버링 했다라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이다라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나는 일단은 공매도 쳤던 자금을 이제 대차를 해서 빌려서 매도를 쳤죠. 매도를 쳤어. 수익이 났어. 그러면 다시 증권세 갚아야 돼. 그럼 갚으려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샀어요. 근데 내가 이걸 살 때 대차 친 것만 살 것이냐? 현금도 있거든요. 외국인 현금이 빵빵하니까 현금으로 또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버는 거야, 애들. 여기서 또 사놓고 어떻게? 여기서 공매도 쳤던 것들을 이제 수익 실현하지, 수익 났지, 오이에 수익금이 또 생기겠지. 그럼 주식 더 살 수 있지. 팔면 더 사는 거죠. 더 사고, 또 한 12만 올라오겠죠. 또 팔아, 또 사, 또 팔아, 또 사. 이런 전략을 펼친다면 과연 3년 내내 중장기 투자로 12만 원에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제 전략.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양동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처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는 기다렸다. 그래, 너 방송 보면서 기다려라고 해서 나 기다렸어. 나 현금만 지금 빵빵해. 현금 한 50% 있어. 나 지금 뭐 이거 뭐 은행주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주 50% 현금 50% 있어. 나 셀트리온 이제 한번 사볼게. 그러면 그 50% 내가 한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5천만 원이다. 그 5천만 원 몰빵하는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에다가 5천만 원 있으면 2,500 정도는 셀트리온 관련주를 사는 거고 2,500 정도는 또 다른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럼 2,500을 또 2,500만 원을 지금 8만 원 다 사놓고 그냥 10년이고 20년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는 미래에셋 계좌에다가 장기로 가져가고 1,000만 원 정도는 또 8만 원에 샀다가 9만 원에 팔고 8만 원에 샀다가 9만 원에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스마트하게. 그러면 셀트리온을 그냥 주장창 기다리면서 아이씨 8만 원 샀는데 10만 원 갔다가 또 8만 원이네. 10만 원 갔다가 또 8만 원이네. 에이씨, 내가 이제 10만 원에 팔고 내 8만 원에 이제 다시 사야지 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어. 근데 12만 원 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서 수익 낼 것도 못 내고 단기도 못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는 회사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스포츠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 뭐 축구 맨날 하니까요. 축구를 해. 예. 축구를 맨날 하는데 내가 이제 축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예. 무조건 나는 달리기가 빨라. 무조건 뛸 거야. 축구장 가서. 축구가 잘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발만 그러면 그때 우사인 볼트가 축구 선수로 데뷔했죠. 지금 우사인 볼트 뭐 골 넣었다는 얘기 나옵니까? 하나도 없죠. 아니 발이 빠르면 축구를 잘하는 게 당연한데 왜 골을 못 넣을까요? 두 번째, 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발만 빠르, 뛰기만 뛰었어. 공이 내 앞에 왔어. 근데 공을 못 잡아. 공이 아웃됐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볼 트래핑, 볼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는.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10년 동안 육상에 대한 기본기 훈련을 했다면 이제 축구에 대한 기본기 훈련만 해야 되겠죠. 걔는 뛸 필요가 없죠. 예. 그럼 볼 컨트롤 할 줄 알아. 그러면 축구가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두 번째, 킥도 해야 돼요. 슈팅도 해야 돼요. 미친 듯이 또 1년 동안, 2년 동안 킥하고 슈팅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겠죠. 그러고 나서 킥하고 슈팅까지 훈련했어. 볼 컨트롤도 했어. 근데 나 빨라. 근데 공을 몰고 가니까 공이 자꾸 내 발에서 멀어지네. 어떻게 돼요? 드리블 훈련을 또 해야 돼. 또 드리블 훈련해야 돼. 그럼 벌써 5년, 10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무조건 사고 기다리는 게 답이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기업만 분석하냐? 아닙니다. 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주식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셀트리온만 내가 약사야. 그럼 난 셀트리온 내 약은 빠삭해. 그럼 주식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약사가 다 셀트리온으로 주식에 돈 벌게? 난 작용 기전 완전히 이해해. 셀트리온이 앞으로 어떤 약 나올지 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약 어떻게 팔릴지 다 알아. 그럼 돈 많이 법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30만 원 할 때 40만 원 할 때 그 약을 다 알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모르잖아. 앞으로 이슈만 난 분석할 거야. 셀트리온 앞으로 이슈만 난 다 할 거야.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뭐 오만 이슈, 합병 이슈, 무슨 이슈 다 알 거야. 그거 다 알면 주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그럼 난 재무제표만 공부할래. 앞으로 재무제표는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얼마 되고 그다음 PER이 얼마니까 PBR이 얼마고 EV EBITDA가 얼마고 ROE가 40%니까 ROE 40%인 경우 무조건 주가 올라간대. 개소리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ROE 40%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ROE가 40%인데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40만 원 할 때 ROE가 20%였습니까? 셀트리온이? 예? 살다 주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ROE가 50%인 기업은 더 올라가야 되겠네. ROE 60%인 기업은 더 올라가. 그렇죠.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ROE 5%인 회사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재무지표, 투자지표
기업 개요. 그럼 대주주 지분 60% 이상한 기업은 무조건 올라간대. 야, 씨,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대주주가 70%, 80% 갖고 있으면 또 올라간대. 왜? 주식이 잠겼으니까 유통된 주식이 없어. 그러니까 대주주 90%인 주식만 사야지 10% 가지고 장난쳐서 작전해서 주가 10배 튀겨야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대주주 지분이 90%가 들어있으니까 10%가 단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공시위원회에서 상장위원회에서 개인주주 투자자 비중이 없으면 비율이 안 되고 100명 이상이 안 되고 뭐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너무 좋은 회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산다고요? 비중 10%입니다. 그렇게 좋은데도 10%라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니까요. 떨어졌잖아, 셀트리온. 40만에서 20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 더 비중을 자기 본인 판단하에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얘기한 줄 알겠죠? 분할 매매. 왜 분할 매매 하는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절대 빚으로 투자하지 않기. 왜 세 번째에 들어간지 이제 아시겠죠? 빚으로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겠죠.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죠. 내가 왜 빚으로 주식 투자를 했나? 예.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절대 원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관리를 컨트롤 하는 거죠. 투자 심리책 읽고, 저도 요즘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충동적인,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제어 기능이 강한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파민 쪽으로 이제 분비가 뭐 활성화가 되거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제어 능력이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겠죠. 뭐 우리도 근육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근육이 없는 사람도 있고 뼈가 굵은 사람도 있고 뼈가 얇은 사람도 있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도 있고 두뇌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냥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수는 없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감성이 너무 풍부해. 뼈가 막 통뼈야. 근육이 엄청 많아. 그 다음에 키도 엄청 커. 그 다음에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이런 사람은 없죠.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몸이 허리허리. 근육은 막 우락부락한데 얼굴은 강호동이야. 키는 큰데 약골이야. 키는 작은데 막 근육이. 뼈는 통뼈야. 신이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기는 어렵지만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게 뭐죠? 스터디, 공부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만들고 고배당주 사고 분할 매매하고 빚으로 투자하지 않고 자기 공부하고 주식 관련된 내용을 늘 정독하고 네이버 주식 도록 게시판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주가 예측 1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가는 올라간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호가창 맨날 보다가 속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네, 10번째 자신의 본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식이 자신의 삶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주식인데 정말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주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은 뭐죠? 쌀이죠. 여러분의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주식만 보면 행복해져. 나는 주식만 보면 배가 불러. 나는 수익 난 계좌만 보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 났네? 일해야지. 내일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마이너스 났네? 그런가 보다.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운동해야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녀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식이 플러스 났냐 마이너스 났냐가 여러분의 심리를 흔드는 순간 여러분 진 거야. 그게 주식 투자 심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식은 주식이에요. 별도예요. 내 삶에 링크를 걸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나의 막 도파민을 멜라닌을 뭐 아드레날린을 뭐 그다음에 뭐 엔돌핀을 생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진 거예요. 이미 주식한테. 주식을 이겨야 합니다. 그럼 주식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감정적이면 안 돼.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너는 주식 너는 너야. 난 나고.
당연한 거야. 주가 마이너스 나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식 샀어. 떨어졌어. 당연하네. 근데 그 회사를 내가 투자할 충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셀트리온 떨어졌어. 떨어졌네. 하지만 성장할 거잖아. 이유는 각종 지금 신약들이 나오고 앞으로 인간은 오래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거기 때문에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어. 주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 나 관심 없는데. 이렇게 될 정도로 셀트리온에 대한 그 신뢰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분산 투자를 하면, 그래서 내가 얼마 샀는데 나 1억 중에 1,000만 원밖에 안 샀어. 너 반토막 때문에 얼만데? 500만 원이야. 지금 20만 원 내가 셀트리온 10% 샀어요. 10만 원이네? 야, 이거 더 살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현금이 있는데. 근데 내가 셀트리온 20만 원, 야, 이 지금 마라톤 주식 투자 스터디에서 지금 셀트리온 이제 앞으로 엄청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야, 나 몰빵 해야지. 1억 샀어. 반토막 났네? 인생 끝난 거죠, 뭐. 맨날 울고, 막, 이게 왜 여기 댓글창 안 돼? 나 댓글 해서 막 쌍욕 할 건데, 얘 전화번호 몇 번이야? 전화했어. 한국 백혈병 상암협회입니다. 1544 1415. 아니네. 혹시 거기 윤시영 씨 없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아니요, 한국 백혈병 상암협회 후원하던데, 후원자입니다. 그런가. 저 미라의 복지한테 전화했어. 0234114664. 윤시영 씨 바꿔주세요. 예? 아니, 거기 윤시영 씨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샀잖아. 내가 셀트리온을 1억이나 지금 22만 원에 제가 언제 사라고 했나요? 저는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너가 좋다고 했잖아. 너가 완전 간다며. 앞으로 미래산업에 간다며. 가죠. 예. 그래서 제가 사라 했나요? 아니요. 저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다 책임져. 그러면 소송해주세요. 예. 소송했어요. 윤시영 뭐죠? 내용 증명. 윤시영 마라톤 주식 투자 스터디가 셀트리온 좋다고 해서 제가 셀트리온을 1억을 22만원에 다 샀습니다. 근데 10만 됐어요. 물려주세요. 됩니까? 내가 주식 바보예요 라고 얘기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럼 제가 보고 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걔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 선생님, 제가 이러 해서 이렇게 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자, 셀트리온 내가 좋다고 해서 20만원짜리가 40만원 됐어. 1억 사서 1억 벌었어. 그러면 저 돈 주실 거예요? 1억 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된다.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셀트리온을 잘 봐가지고 내가 주식 공부를 했는데 마라톤 주식 투자 스터디에서 셀트리온 좋대. 그래서 내가 산 거지. 내가 산 거지. 내가 사서 내가 수익 낸 거지. 너가 뭘 했는데 내한테 돈을 달라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떨어지면 남 탓. 잘 되면 자기 탓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결정에 대한 소명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자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수익 내가 100% 내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대신 운용해 줄게. 아니면 너 나한테 500만 원만 줘봐봐. 내가 정보비 받으면 너 수익 1000% 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서 쓸게. 너 써주면 되잖아. 그럼 너 나 믿을 수 있지. 자,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1000%를 내줄 테니까 다 1000만원씩 주세요. 받았어. 그럼 내가 이제 받고 주가가 마이너스 났어. 그래서 이제 그 각서를 이제 법원에 냅니다. 아니, 저 마라톤 스터디 사람이 1000배 수익 내준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 먹고 1000만원 줬는데 얘 지금 저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도 날리고 자기 돈도 날립니다. 예. 다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정말 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기꾼은 그래도 혼인을 빙자해서 내가 너 나 결혼해줄게. 나 1000만원만 줘봐. 이러면 혼인 빙자 사기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주식은 사기가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정말 거지 같죠? 예, 정말 거지 같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제가 봐도 문제예요.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불문율 같이
그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도박장에서 돈을 빌릴 때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처럼 주식 투자자가 주식 자문 사람이 수익률 보장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또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장 가서 돈 빌려주는 거 똑같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딱 수익률 보장각서 뭐 1000% 수익 내주겠다 이런 것들은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이거 도박장에서 돈 빌려달라 하네. 야, 돈 빌려주면 돈 안 갚겠네.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금융사들이 뭔가 귀에 쫄깃한 얘기하면 그때는 뭐다? 도박장을 생각하십시오. 야, 씨, 빌려줘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시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좋다라는 것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과의 명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너 도대체 그 뭔데 너? 뭐 셀트리온 올라갈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맨날 방송하는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너 때문에 셀트리온 다 떨어졌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제가 셀트리온을 떨어뜨렸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공매도만 하렵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셀트리온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세상 멍청하기도 더 멍청할 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그걸 셀트리온을 떨어뜨려요? 저 제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집 팔고, 산 팔고, 강 팔고, 집안에 있는 돈이랑 돈 다 끌고 와가지고 제가 전문 투자자 신청해서 저 공매도만 할 겁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는 답변이죠. 예. 제가 댓글창을 아마 열었으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 많이 했겠죠. 빚내서 셀트리온 사놨겠죠. 너 방송 때문에 너 방송 보고 다들 셀트리온 팔잖아. 아니요? 셀트리온 사는데. 외국인 사네요. 기관 사네요. 개인들만 팔잖아. 그래, 개인이 팔았잖아. 그래서 떨어졌잖아. 아닌데, 나 이거 폭락하는 날 기관이 팔았는데. 그러네. 이날 개인이 사는데 왜 떨어졌지? 25만원 날 왜 16만 주 샀는데 떨어졌지? 여러분 말대로라면 개인들이 샀는데 왜 떨어졌지? 아니, 기관이 팔았잖아. 나 기관 보고 팔아라 얘기한 적 없는데. 아니, 너가 방송을 했잖아. 나 방송을 기관 투자자서 제 방송 안 보는데. 저 방송 조회수가 셀트리온 중에서 제일 작은데요. 그럼 기훈TV 보고 했겠네. 기훈TV 보고 기관 투자자가 매매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한투연 화폐에 있는 그거가 방송에서 아닌데. 그럼 셀트리온 방송 지금 유튜브에 셀트리온 검색하면 하루에 한 3-40개 올라옵니다. 그럼 그 방송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탓하고 싶은 거야. 심리적으로 내가 손실에 대한 아픔을 내 탓으로 돌리면 내가 심리적으로 아프잖아요. 내 가슴이 문드러지고 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보호 본능으로 우리 내 DNA에 자기 보호 기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작동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셀트리온이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냐, 셀트리온 제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너야,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셀트리온 주식은 주식이다.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본업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나는 수학 선생님이야. 그럼 수학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하셔야죠. 주식을 보지 마시고 수학 선생님으로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더 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왜 이 학생이 점수가 안 오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식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셀트리온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끝난 거죠. 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내가 주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주식 전문가지 수학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잠깐 한 1년 동안 영국에 갔다 가서 돌아와서 1년 동안 영어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깨달았죠. 내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주식 생각을 하고 있더라. 저도 다 경험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때 이제 제가 영어 실력이 높아서 영어 강사를 한 게 아니라 제 꿈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한 건데, 첫 번째 꿈은 수족관 사장이었고, 근데 수족관 사장을 하려고 수족관 1년 알바를 뛰었습니다. 근데 뛰어보니까 이건 내 취미생활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학생 때도 알바로 이제 사회 강사, 뭐 역사 강사, 국어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했는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니까, 주식 안 할 때였으니까 그때는 수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갔다 와서 이제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애들 가르치는데 신세계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야. 큰일 나면 어쩌지? 막 수업을 하는데 오늘 신세계만 지금 한 4, 5천 수익 났는데 그때 제가 수업 학원 강사비가 한 달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알바였죠. 알바도 아니고 그냥 정말 가서 진짜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냥 학원 원장님이, 제가 그 직전 근무지 연봉이 한 거의 1억 정도 했었거든요. 16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6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받고 하시겠냐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해서 했죠. 그래서 저 반에 영어 그때 당시에 한 수업 인원이 한 3, 4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한 20, 30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희 넘치는 이 강의력 아시죠? 다 미친 열정적인 강의. 근데 그 열정적인 강의를 하면서 신세계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오늘 치킨 회식이다. 애들 먹을 걸로 다 꼬셨습니다. 야 오늘 과자 회식이다. 과자 파티하자. 그래서 잘렸습니다. 너 선생님이 왜 수업을 안 하고 맨날 파티만 하냐? 죄송합니다. 너 나중에 학원 차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애들이 저를 믿으면 공부가 재밌어질 것 같고, 공부가 재밌어지면 자기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재밌고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했습니다. 제가 파티만 하면 원장님이 쫓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여기 학원 공부하는 데지 파티하는 데냐고. 알겠습니다. 잘 안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 점점 정이 떨어진 거죠. 저도. 내가 학원 차릴까 하다가 결론적으로 안 차린 이유는 나는 주식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증권 쪽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을 하고 있죠. 또 길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셀트리온이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중요하냐, 뭐 녹십자가 중요하냐, 셀리버리가 중요하냐, 나이백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집중해야 될, 본인의 80% 이상의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돼. 좋습니다. 10%, 20% 정도는 주식에 좀 집중할 수도 있죠. 그건 인간이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매매도 해야 되고, 그럼 너 방송 왜 찍는데? 그럼 방송 찍지 마, 너 앞으로. 나 보게 놓고는 또 보고, 이래놓고는 또 본업에만 집중해라 하면, 너 말이 앞이가 안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20% 양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대2 정도로 가자. 내 인생의 전부를 걸 파레토의 법칙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하루에 쓰는 80%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20%에 있습니다. 예. 뭐 직장인들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하루에 10시간 중에서 2시간에 대한 일하는 게 제 월급의 80%를 결정해요. 뭘까요? 예. 정확한 자문이죠. 그 외의 것들은 출근하기, 버스 타기, 뭐 시황 보내기, 뭐 직원들하고 미팅하기, 이런 것들은 제 월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딱 20%. 예. 주식에 대한 신호 하나, 좋은 신호 하나 딱 보내는 게 제 월급의 80%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80%의 자산을 20%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희가 다 갖고, 이건 이제 죽었으니까 이재용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주식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내가 셀티리온에 20년 장기 투자해서 버는 돈이 많을까요? 내가 20년 동안 내 본업을 키워나가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내 본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20년 뒤에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문을 잘했을 때 돈을 많이 벌지, 제가 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제가 자문을 했을 때 더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자문 전문가니까요. 그러면 제가 자문을 때려치우고 전업투자자 하면 그때는 전업투자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이제 전업이나 할까. 그래서 대표님한테 얘기했죠. 저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하랍니다. 대표님이 이 사람 또 왜 그러냐고. 우리 딱 내년까지만 하고 그럼 그만두자. 같이 자기도 은퇴한대.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다 같이 은퇴합시다. 그럴까요? 또 이제 저도 낫겠죠.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은퇴하고 제주도나 가서 살살 이제 조금씩 자문하고 전업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볼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완전 새로운 사업.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한 게 태양광 산업 하고 싶어. 아무리 봐도 전 태양광 같아요. 이 태양광으로 뭔가 사업을 하면 나도 나중에 서정진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태양광 쪽으로 맨날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재로 지금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 이거 탄소 제로 하는데 전기차 기름 떼워서 전기차 보내는 거나 기름 해서 전기차 타나 전기를 기름으로 불 지펴서 전기 만들어서 전기차 타 그게 그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예 태양광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열판이 효율이 너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소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가시권에 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 업체를 만나가지고 크라우디 펀딩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거죠. 거기다 다 때려 붓는 거야, 다 같이.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 제가 지금부터 크라우디 펀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쪽으로 투자를 해서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내드릴게요. 수익 보장각서 씁니다. 그럼 사기입니다. 그러면 사기예요. 아시겠죠? 저에게 돈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크라우딩 펀딩을 해서 태양광이 다 때려 부을 테니까 대신에 제가 수익 보장각서 다 써드릴게요. 1000% 수익 내드릴 겁니다. 자, 각서 쓰시고 저 1000만원씩 보내주세요. 자, 계좌번호는 띵띵띵입니다. 네. 그리고 매달 100만원씩 보내드릴게요. 개사기죠. 완전 사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완전 여러분들한테 받은 1000만원을 고객한테 100만원 주고, 그러면 그 받은 1000만원이 100만원씩 돌아와서 1000만원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얼마 태운다? 다음 해 1억 태웁니다. 그러면 제 시드가 10명이 들어와서 1000만원에 1억이 됐는데 1억을 다시 다 돌려줬을 때 그 다음 해는 얼마 들어온다? 10억이 들어온다. 10억이 들어와서 더 10억을 다시 받아서 다시 다 돌려준다. 그러면 얼마 들어온다? 100억이 들어온다. 그럼 100억이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한다? 튄다. 그게 사기꾼들의 금융사기의 가장 큰 핵심 사기꾼. 그게 사기의 그 형태가 있어요. 그 사기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금융사기의 매자닌 사기인가? 무슨 용어가 있어요. 그 사기 용어가.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돈의 세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 만번 고민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있었잖아요. 유튜브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비트코인 사기. 무슨 비트코인 업체인데 새로 신생 업체인데 무슨 코인을 사라면 지금 10원짜리가 10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완전 원금 다 날리는 할아버지도 엄청 많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용해 먹어요. 그놈들이, 또 사기꾼들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본인이 사기 안 당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1시간이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